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신품종 햇바디 1호가 품질 좋은 곱창김 생산에 도움을 주면서 가격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에 맞춰 경북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환승제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리부팅 지방시대 대구 라이즈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횡성 은빛대학을 시작으로 횡성군 지역 내 은빛대학이 잇따라 종강식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여수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바닷물에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김 채묘가 보름가량 늦어졌던 서남의 김 양식이 비교적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품종 햇바디 1호가 품질 좋은 곱창김 생산에 도움을 주면서 가격까지 높게 형성돼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로 널리 알려진 진도 해동항 선착장. 물김을 한가득 실은 채취선들이 잇따라 입항해 위판에 나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김은 곱창김으로 불리우는 이빠디 돌김. 생산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지만 맛이 워낙 좋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햇바디 김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토종 이빠디 돌김과 이를 개량한 햇바디 김을 육안으로 비교해봤습니다. 더 꼬불꼬불한 것이 햇바디 김으로 생산량이 더 많고 맛과 향도 뛰어나 김양식 어민들에게는 효자 품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햇바디 물김 120kg 한 자루의 거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수온이 초과할까지 지속되면서 채묘가 보름가량 늦어져 품질과 가격 걱정이 컸던 어민들은 지금의 적항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김도 나왔는데 올해 곱창은 오늘 최고 가격이 79만 7천 원 나왔고요. 방사무늬 김은 오늘 25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나와서 이 정도면은 단가 괜찮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햇바디 김 출연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서남의 김양식 어장. 곱창김 생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김밥용 일반 김 생산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배봉산과 중랑천 산책로 일대에 공공 와이파이 속도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구는 전통시장과 산책로, 공원 등에 공공 와이파이 1,055대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장비 70대는 이용자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속도에 비해 10배 빠른 5G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구청사와 보건소, 배봉산, 중랑천 벚꽃길에 41대의 무선 접속 장치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공공 와이파이 개선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년에도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녀회 회원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약 150여 명이 김장 담그기에 동참했습니다. 올해는 약 7,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500여 세대의 저소득층에게 전달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김장을 통해 단합된 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봉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마포구가 2024년도 청소년 뮤지컬단 9기 신규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활동인데요. 이번에 뮤지컬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제9회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나의 작은 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5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마포구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1에서 13세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뮤지컬단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서울부터 공연을 준비한 청소년 뮤지컬단. 이날 공연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마포구에서 마포구청장배 전국 생활복싱대회가 열려 선수들의 멋진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마포구청장배 전국 생활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오전부터 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격려사 및 선수 대표의 선서가 이어졌고 초등부부터 고등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단련해온 실력을 마음껏 펼쳤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와 구미, 김천을 포함한 경북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환승제가 시작됩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까지 환승을 통해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생활권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구미역입니다. 14일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이 한창인 전동차가 승강장에 멈춰섭니다.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승객들은 개표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일에 맞춰 대구권 광역환승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겁니다. 광역환승제는 기존에 대구와 경산, 영천에서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대경선을 추가한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6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대구와 같은 1,500원으로 적용하고 하차 단말기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시내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대경선까지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갈아탈 수 있고 또 기존의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에서 하차 후 30분 2회로 환승 기준이 바뀝니다. 광역 환승제에 따라 교통비는 40~5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대경선을 타고 구미를 간다면 대구 1,500원, 대경선 2,500원, 구미 1,500원 모두 5,500원을 내야 하지만 광역 환승제가 되면 대구 1,500원, 대경선 1,750원, 구미는 무료로 3,250원만 내면 됩니다. 요금도 할인되고 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사는 74살 어르신이 구미를 갈 때는 시내버스와 대경선은 무료지만 구미에서는 1,500원을 내야 합니다. 구미는 아직 어르신 무임 승차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구미, 김천 등의 66살 이상 어르신이 버스 대신 대경선을 먼저 탈 때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광역 환승제 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 공동 생활권이 형성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와 인접한 경북 8개 시군 352만 명이 참여하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광역 환승제 시행으로 시도민의 일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리부팅 지방시대 대구 라이즈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구 라이즈 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내년 라이즈 체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뜻하는데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날 포럼에는 박성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지역대학 총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변화와 발전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대전시가 한국야구위원회와 2025년 KBO 올스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O는 올스타전 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범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역대 최초 공모 방식의 올스타전 개최지 선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제6차 실행위원회에서 대전을 2025 KBO 올스타전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KBO 허구현 총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함께 사인한 야구 사인볼과 꿈돌이 인형을 교환했으며 하나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순히 야구대회가 아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올스타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가닉맘 브랜드로 유명한 중동 텍스타일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아동 의류를 기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소재 브랜드 오가닉맘으로 유명한 중동 텍스타일이 아동 의류 1억 원 상당을 대전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아동 의류는 대전시 소재 보육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절강성 린하이시 대표단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횡성을 찾았습니다. 린하이시 대표단은 29일 지역 축산농가를 방문하고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찐빵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횡성군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으며 내년도에 있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전반 등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횡성군과 린하이시는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중학생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횡성 은빛대학을 시작으로 횡성군 지역 내 은빛대학이 잇따라 종강식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횡성 은빛대학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체조교실, 인문학 강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외 활동 위주로 구성돼 노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을 중심으로 11곳에서 운영됐으며 겨울방학을 가진 뒤 내년 3월경 개강식과 함께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횡성읍 곡교리에서 농어촌 버스 공영 차고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구는 그동안 농어촌 버스가 만세공원을 기점으로 운영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해온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경계인 횡성읍 곡교리로 이전함에 따라 농어촌 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의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총 부지 면적 2,819제곱미터 규모로 버스 차고지 18면을 비롯해 전기 충전 시설, 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출산 정책과 연계해 의료비 후불제 출산 지원을 확대합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제도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물론 첫째 출산 산모까지 포함한 도내 모든 산모들이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이후 신청자 수가 날로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확대를 통해 도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일하는 밥퍼 사업에 1억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성금 기탁은 CJ제일제당의 진천 투자와 관련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뤄졌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밥퍼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전처리 작업에 참여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주며 노인 일자리와 노인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 우리 지역을 살릴 원싱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충청권 시도지사 간 경영철학 공유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진행했습니다. 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공무원 개개인의 담대한 사고와 혁신을 강조하며 일하는 밥퍼, 충북형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의료비 후불제, 충북 영상자서전, K-유학생 1만 명 유치 등 충북의 혁신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예산군 딸기 농가를 방문해 충남의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예산시장 오픈 스페이스를 둘러봤고
충북도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4년 만세 보령농업대학 졸업식이 보령시에서 개최됐습니다. 2024학년도 만세 보령농업대학 졸업식이 개최됐습니다. 만세 보령농업대학은 미래지향적 지역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됐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친환경 농학과 34명, 미래농업과 20명의 교육생이 졸업해 총 54명의 농업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에서 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대학 19개 시군 캠퍼스와 4개 대학 캠퍼스, 2개 대학원 캠퍼스 졸업생 1,009명이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직업군인에서 사회로 복귀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는 40대와 암 4기 판정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새기며 기쁘게 학우들과 생활하다 보니 건강을 되찾았다는 70대 등은 학습 수기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촘촘한 평생교육 시스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부대 행사로 작품 전시 및 행복선생님 활동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권광택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과 시군 행복선생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도내 경로당에 행복선생님이 방문해 여가 프로그램 및 말벗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의 대표 노인복지 모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행복선생님들의 활동사항을 공유하며 작품전과 함께 우수한 성과를 낸 수행기관 7개소와 개인 23명에게 도지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우수기관 대상에는 봉화군, 최우수상 경주시 성주군, 우수상에는 안동시, 예천군, 경산시, 포항시의 관련 수행기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스웨덴 할리먼에서 열린 강연에서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한 강연에 나섰습니다. 특히 5.18을 다룬 자신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광주의 아픔을 글로 남겼던 이유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에서 열린 한국어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12살 아버지 서가에 꽂힌 광주 사진첩을 통해 5.18을 처음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계엄군의 잔혹성, 그리고 헌혈을 위해 줄을 섰던 광주 시민들의 존엄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삶을 껴안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애쓰던 어느 날 한 번도 풀린 적 없는 그 의문들을 내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지, 또 어떻게 압도적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차기 작품을 언제 완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성의 시점들을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처럼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나는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전라 좌수영 겸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여수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에 관한 내용과 전라 좌수영지 유적 발굴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이재훈 전주태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신윤호 연구위원과 김종순 전 나주시 문화관광 과장, 김행기 여수시 의원이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의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20회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과 안전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와 여수석유화학 안전관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각종 보호장비 착용 순서와 심폐소생술 조작법, 사고보고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포상은 보호장비 착용법과 상처 응급처치 등 총 4개의 경연 종목별로 표창에 시상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화천에서 개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에서 열리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이색 겨울축제인데요. 2025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화천천에서 개최되며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으로 산천어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산천어 얼음 낚시 후에는 바로 회나 구이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낚시 외에도 얼음 썰매, 봅슬레이 등의 다양한 겨울놀이가 펼쳐지니까요. 산천어 축제에서 산천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파뮤 같은 유지류의 가격이 크게 뛰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르면 식품 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 라면부터 빵과 고기, 과일, 커피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 기업은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원재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